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의 궁금증을 이어서 풀어드립니다.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하는 남자 영맨입니다. 네, 저번 편에 마지막에 어떤 종목과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로 한 당사자, 안녕하세요. 앞 광고하는 남자 프론트맨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과 어떤 지역을 투자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평가된 수익형 부동산 분양 물건을 투자해야 금리랑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수익형 부동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익형 부동산 종류도 종류지만 지역이 궁금하실 텐데 전 제 나름대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등급지를 나눠둡니다. 등급지라니요? 구분법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부동산의 꽃은 시세 차익이잖아요.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세 차익이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익이자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특히나 그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등급지를 먼저 구분짓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구분 짓는 방법인가요? 네, 전 일단 등급지를 경제영어와 신호등에서 착안한 단어로 구분지어 놓는데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신호등의 중간색인 노란색을 합쳐서 레드오션, 옐로우션, 블루오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 놓습니다. 왠지 벌써 느낌이 오는데요? 근데 퍼플 오션이 아니라 옐로우 오션이요? 노란 바다요? 네, 퍼플오션은 레드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블루오션을 만드는 걸 퍼플오션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쪽에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 옐로우오션을 다르게 구분지어 뒀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과 개발에 연관 짓는 방법인 거죠. 사람이라. 아무래도 부동산은 사람이 필요해서 짓는 거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사람, 즉 수요에 의해 결정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사람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개발의 연관을 시켜야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각각의 오션, 색상별로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에서 레드오션이라 하면 이미 개발이 다 끝나버린 도시를 상징하고 블루오션은 이제 막 시작되는 신도시를 연상짓기 편할 텐데요. 옐로우오션은 신호등 색깔의 이 세 개 중에 딱 중간색인 것처럼 어느 정도 개발은 되었지만 아직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는, 즉 성장 동력이 아직 남아있는 도시를 칭하는 걸로 구분지었습니다. 약간 애매한데요? 더 디테일하게는 없을까요? 더 정확히 꼽자면 입주는 거의 다 되었지만 아직 상권 발달은 안 되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옐로우 오션을 구분 지어 놓는 이유는요? 약간 너무 늦게 물어봤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유가 시작되니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니요? 어떤 게 위험하죠?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중에 가장 골머리 썩는 분야는 바로 공실이죠. 이게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이지만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매입하시기 때문에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셔야 하는데 월세가 안 들어오면 돈 벌려고 산 물건이 오히려 고정 지출만 생겨버리니 이거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공실 안 생길 입지를 찾는 거고요. 그쵸? 근데 그렇게 공실 안 생길 입지를 찾다 보면 이미 상권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시세 차익은 꿈꾸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은 진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후에 공급되는 물건으로 인해 시세 키 맞추기로 시세 차익을 얻어야 하는데 상권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더 이상 공급이 발생하기 힘들 정도로 땅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차익을 실현하기 힘들거든요. 즉, 이미 사람도 많고 상권도 발달이 되어서 성장 능력이 사라진 레드오션처럼요. 그럼 레드오션의 정의는 입주가 다 끝나고 상권까지 공실 없이 다 발달되어 있는 곳이 레드오션이겠네요. 정답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퍼플오션이 되는, 예를 들면 요즘 재개발 호재가 기사에 연일 나오는 강남 지역은 괜찮겠죠. 퍼플오션으로 변모했으니까요. 그럼 강남 투자하는 게 정답이겠네요. 인감 도장이 어디 있더라? 님, 돈 많으세요? 강남은 아무리 퍼플오션이라고 해도 저희 같은 서민은 이 높은 가격에 쳐다보려고 고개 들다가 그냥 목 그냥 부러져요 그냥. 물론 그 정도 자본력을 구축해 놓으신 분들은 당연히 괜찮죠. 그럼 서민들이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지역을 구분 짓기 위해 이렇게 오션별로 직접 구분 지어 놓으신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서민이 더 많잖아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서민도 부자가 될 기회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힘들게 평생 모은 돈, 이 투자할 때 실패라도 하지 말아야죠. 생각보다 착한 분이었네요. 네, 본론으로 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레드오션을 피하면 블루오션에 투자하면 되지 왜 자꾸 옐로우오션을 제가 설명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블루오션은 꽝이라서요? 네, 블루오션은요 완전 꽝이라기보다는 적절한 투자 금액으로 아파트 투자하는 건 오히려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블루오션은 완전 그냥 꽝이에요, 꽝. 통상적으로 블루오션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막 잡아야 된다 하던데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꽝이군요. 근데 왜죠? 입주가 안 끝난 블루오션 신도시들은 아주 최큰 과장해서 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과 밭이었던 동네죠. 그렇게 사람이 없는 동네에 스세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권에 꽂힌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장사가 잘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진짜 이건 비약이지만 농가 밭 중간에 스타벅스 생기면 경운기 타고 커피 마시러 와야 됩니다. 이게 살기가 힘들죠 이런 데가. 에이, 그래도 스타벅스인데요. 시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기사 보시면 연예인들이 빌딩 사서 시세 차익 얻었다부터 해서 누가 건물에 스타벅스를 유치해서 빌딩 가치가 올라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런 기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래서 블루오션 하지 마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블루오션의 가장 큰 장점은 그만큼 개발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후에 따라오는 더 비싼 물건들 때문에 시세가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실이 없을 때나 매매가가 오르죠. 공실이 있는데 누가 더 돈 주고 사려고 할까요? 그럼 반대로 스타벅스는 우량 임차인이기 때문에 호재가 없어도 안정적인 월세로 인해 건물 가치가 올라 매매가가 이렇게 쫙 오를 수 있는 기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럼요. 그런 우량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레알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레드오션과 퍼플오션은 너무 비싸니 덤빌 수 있는 금액 가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투자하는 거고 약간 저희처럼 소자본으로 투자해서 이득을 남기려면 블루오션은 이렇게 피하고 옐로우오션에 투자해라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막 입주하고 있는 곳들은 그냥 아파트 사시는 게 최고고요. 수익형 입주 거의 다 차고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지만 아직 저렴한 시세가인 도시를 찾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하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형이나 주거형이나 어쨌든 사람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세 차익인데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도 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지칭해서 옐로우오션이라고 지칭하시는 거고요. 그럼 과연 그런 지역은 어딘 거죠? 딱 말씀드리기 전에 딱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요? 갑자기 한 발 빼시게요? 저희 채널은 그런 빠꾸 없습니다. 한 발 빼는 게 아니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참 모르시면서 이상한 짐작만 하시네 자꾸. 수익형 부동산은요. 그 도시를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더 좁혀진 반경, 범위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도시도 요즘 사이즈가 너무 커서요. 어느 부분은 상권이 발달돼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상권이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는 이미 발달이 되어 있지만 점점 죽어가는 상권도 있고요. 이런 걸 상권 이동 현상이라 하긴 하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권 또한 트렌드에 따라 이동하니까요. 예를 들면 강남 압구정이 엄청 핫했지만 신사 가로수길이 활성화되면서 상권이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네. 이렇게 같은 도시 내에서도 상권이 이동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권이 제일 좋습니다. 안정적이다라 옐로우오션만 고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안정적인 거를 골라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안정적이다 라고 하면 주변에 지속해서 이용하는 인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배후 수요에 막 이렇게 쌓여있는 상권들, 즉 항아리 상권 이런 쪽들이 좀 안정적이긴 하죠. 저번 영상 마지막에 나오던 이제 욕 나오는 단어 사전에 나왔던 항아리 상권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그 친구가 단점도 있던데요. 외부에서 수요가 유입되기 힘들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합니다만. 좀 공부 좀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좋은 점만 있을 수 없는 게 또 인생이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리스크를 이제 고르고 골라서 이제 또 피하고 또 이렇게 피해서 좋은 물건을 탁 찝어야죠. 굉장히 힘드네요. 이제 현기증 나니까 슬슬 말씀해 주세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인 거죠?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니까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세요. 전 동탄이나 광교, 그리고 향동이나 김포, 송도나 청라, 다산이나 미사, 그 외 여러 지역들도 뭐 등등등 있을 것 같네요. 네, 정확히 찝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 뭐죠? 퍼플오션도 자금대 있는 분들은 투자하기 좋다고 하셨는데 옐로우오션과 퍼플오션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바로 색깔이죠. 네, 헛소리고요. 사실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네, 퍼플오션은 레드오션에서 개발 가치를 인정받아 변모한 게 퍼플오션이기 때문에 시작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 옐로우오션은 블루오션에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작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금대 있으신 분들은 퍼플오션이 괜찮다 하신 거고 자금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옐로우오션에서 기회를 잡아라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영매님, 뭐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 오늘 영상 끝날 시간 지났어요. 덕분에 시간만 늘어났잖아요. 이거 빨리 마치고 다음 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종목 편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만나시죠. 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이제 물러나고 다음 영상에서 더 디테일한 투자해야 되는 종목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힘을 줘요 슈퍼파워 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 만나요. 하나 둘 셋 안녕.